연예인 시즌2 12화 그 첫 번째 이야기 일본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박수! 예. 우리 둘이서 열심히 해야 돼. 맞아요. 꿋꿋이 살아남아야 돼. 우리는 텐션 올려. 텐션 올리는 거야. 이번 시간에는 일본 상담소, 일본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솔루션을 내보자 노력을 하는 코너죠. 네, 노력을 해보는 코너입니다. 결론까지는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의 노력하는 모습을 평가해 주세요. 네. 네, 그런 코너고요. 이번 주제는 일본 여자랑 결혼할 생각인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한 남성분의 고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근데 이번에 그거 안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외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하려고. 지금부터 하려고. 역시. 이게 바로 짬에서 나오는 바이. 그런 거지. 네. 네, 저는 중년오덕 외노입니다. 네, 카나가와 현민 제이쿤입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연을 한번 먼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쿠마모토에 살고 있고요. 3년 만난 여자친구랑 드디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반도체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출장직이라 만약 결혼하면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일본어 자격증도 없고 모아둔 돈은 저희 가게를 차리고 싶은데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지역도 가고 싶지만 여자친구 사정으로 쿠마모토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일본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되게 축하할 만한 사연이네요. 오랜만인가? 오랜만인가요? 그쵸. 기쁜 소식인데 궁금했던 게 이게 5천만 엔일까요? 5천만 원일까요? 아니 원이겠지. 이건 아직까지. 이분이 사연에서 그렇게까지 정확한 정보를 주시진 않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일본 생활이 그렇게까지 익숙하신 분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거 같죠? 아무래도 아직 자격증도 없으신 거 보면은 네네. 그리고 쿠마모토에서 살고 있고 3년 만난 여자친구라고 하셨는데 쿠마모토에서 만나가지고 3년을 사귀신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지금 사귀다가 현재 쿠마모토로 오신 건지 이걸 잘 모르겠네요. 출장직이라고 하셨으니까 한국에서 일하다가 일본으로 오셨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과연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방구석 코나는 빙의해서 얘기를 하면은 약간 한국에서 만나서 네. 여자친구가 이제 돌아간 거죠. 일본으로. 그러면서 그치, 여자친구 따라서 쿠마모토로 간 거지. 내가 아는 분도 그런 식으로 지금 네. 아들 낳아가지고 딸 둘 낳아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부럽다. 아무튼. 아 진짜로? 그래서 이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일본 여자친구랑 결혼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 결혼에 관한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가 두 번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경험자 외노 형. 수야. 어때요? 이렇게 일본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거.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까 따라가지고 대답이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정말 일반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좀 편해요. 편안한 게 어떤 말이냐면은 내 사정과 내 희망 같은 것들을 그리고 내 현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두고 둘이서의 미래를 그려나가자라는 스탠스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분의 상황이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일본 여자친구랑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기도 하고요. 역시 경험자의 말은 되게 신뢰성이 남다르네요.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같아. 형수님 이거 듣고 계시죠? 가끔. 한국어는 모르는데 네. 최근에 공부하는 것 같더라고. 가끔 듣고 계시죠? 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 고민은 약간 이게 좀 메인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직 자격증도 없고 일본에서 제대로 일한 적도 없는데 그냥 여자친구만 보고 여기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장사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음식점에서 일 좀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음식 장사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서 그냥 지금 자본금만 가지고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음식점에서 일을 배우고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얼마나 준비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직접 장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문제라든지 특히나 법
뭐 위생법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관련. 네. 일본이 또 위생법이 좀 빡세지 않나? 빡세죠.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서 괜히 발목 잡힐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세금 폭탄이라든지,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일을 배우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직접 장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일을 했던 이자카야의 경우에는 이제 좀 작은 이자카야였어요. 네. 그래서 점심에는 그냥 가게 일반 음식점으로서 일을 하고 그 영업을 하고, 밤에 되면은 술을 팔고. 네, 술을 팔고. 네, 이런 이자카야였는데요. 3명이서 일을 해요. 아, 진짜 되게 네, 빡셌겠다. 되게 빡세요. 근데 재밌긴 해요. 하루를 셋이서 계속 돌려? 그쵸. 오. 어떻게 하냐? 일단 마스터가 있어요. 이 주인장. 네. 네, 마스터가 있고 정직원 형이 1명. 그리고 알바. 저는 이제 점심타임 알바였고 뭐 저녁타임에는 다른 알바가 이렇게 해서 교체하는 식으로 네. 3명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는데, 근데 이 정직원 형이 원래 멀쩡히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온 거예요. 자기 가게 차린다고. 아, 진짜로? 네, 원래 아마 그쪽이었어요. 아마 어디였지? 그 무슨 회사였는데 약간 경제 애들이 취직하는 회사. 경제 애들이 상사. 아, 상사. 상사. 진짜 상사면 일본에서 엘리트인데. 네. 어디냐 따라서 또 다르긴 하지만. 물론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상사를 다니다가 거 때려치고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나랑 안 맞아 하면서 음식 가게를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 가게를 차리려고 밑으로 들어온 거죠. 마나데시라고 하나요? 여기 수제자? 그렇죠. 네. 이렇게 된 건데, 그 제가 일을 할 때가 그 형이 아마 6년 차였어요. 이 가게에서 6년 동안 이렇게 일을 배웠던 거죠. 몇 살이었어요, 그분이 그때? 그때 30 중초반? 그 당시였으면 제가 그때 24살. 형이 아마 31? 32? 그쯤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인이었죠? 일본인. 네. 대학교 졸업하고 상사 취직해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들어온 거네? 네, 맞아요. 26, 25, 26이니까 보통 22, 23세? 일본 대학 졸업하니까 그쵸, 한 2, 3년 다니다가 때려치고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언제까지 일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가게 네. 차린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한 10년 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배우지 않을까, 그런 대답이 들어와서 내심 좀 놀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특히나 이 형이 되게 그 진심으로 가게를 준비한다고 느꼈던 게, 네. 이렇게 쉬는 시간 있잖아요, 브레이크 타임. 그때 짬짬이 무언가를 했어요. 무언가라는 건? 그 보거 조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네. 보거 손질 같은 거. 그때 그게 아마 손질용 보거를 팔아요. 이게 타이어 후구였나? 아, 진짜 그런 거 있어요? 네, 그게 맛은 없는데 그냥 진짜 연습용이죠. 이 독을 확실히 제거하는지 안 하는지. 아, 보고 되게 불쌍하다. 자기는 연습용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 뭐 되게 불쌍하다. 맛이 없대요. 그래서 그거는 먹는 거 용이 아니라 그냥 진짜 네. 연습용. 그래도 그런 식으로라도 소비를 역할이 있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고. 그렇다 치죠. 네, 무의미한 인생은 아니었다. 뭐 기니피그나 수많은 쥐들이 이제 인간들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바친 것처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거 조리사 그러니까 보거 조리 자격증 준비라든지 그런 식의 자기 개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가 가게를 했을 때 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 우리 가게에 무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형이 대단했던 게 막 그런 거, 이벤트도 막 자기가 준비를 해요. 아, 가게 내에서 하는 이벤트 네, 같은 맞아요. 것들? 그래서 토요일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진로. 이게 어떤 거냐, 마피아 게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마피아 게임이랑 인랑 게임? 네, 맞아요. 인랑 게임 해가지고 늑대 인간을 죽이는 게임이거든요. 그걸 가게에서 해? 그거를, 그쵸, 그러니까 손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다 같이 술 마시면서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진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와, 되게 재밌겠다. 그쵸. 그거를 막 이제 SNS에다가 모집도 하고, 막 저희 가게에서 이번에 이런 거 해요 하고, 막 페이스북이랑 이런 걸 통해서 오늘 들어온 갓 들어온 신선한 생선 이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메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기가 홍보 문구도 제작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크게 되겠다. 그분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연락을 하지 조금 됐어요. 냉정한 인간.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정도로 진심을 다하지 않으면은 일본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오히려 음식이. 더 힘들지. 맞아요. 왜냐면은 오래된 가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유명한 가게는 줄을 서면서 먹는데 그렇지 못한 가게는 비어 있어. 특히나 코로나라서 더 그런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돈만 날릴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런 걸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이 반도체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무슨 장사를 한다 이제 식당 음식점 음식점에서 일을 배우고 이제 식당 자기의 가게를 차리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분이 원래 하셨던 일이 식당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쵸. 원래부터 좀 요리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이제 자기 지금 현재 인생 목표가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하는 이제 장사가 제일 한국에서 뭐 쉽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음식 장사가 남는 장사고 하기 쉽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걸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면 솔직히 좀 반대예요. 저도 이 음식 장사를 얕보면 안 된다는 게. 예. 왜냐면은 지금 쿠마모토에서 살고 있었고 지금 여자친구 사정 때문에 앞으로도 쿠마모토에서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쿠마모토가 시골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골은 텃세도 심하고 이제 원래 일본인들 특성상 가던 가게만 가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외국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새 가게 땅 차렸다고 하더라도 이때까지 다른 가게에 가던 사람들이 뭐 한두 번은 와가지고 먹어볼 수 있겠지.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긴 힘들 거거든요. 특별한 무언가가 없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음식점에서 일을 무조건 배워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이제 아까 제이쿤이 말했던 이제 법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장사적인 수완도 있을 테고 한데 그것보다 거기서 일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얼굴을 팔아가지고 자기 가게를 만들었을 때 좀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또 되게 다른 시점으로 보는 조언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장 뭔가를 시작을 한다라는 것도 좀 반대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반도체 쪽에서 왜 갑자기 장사를 하냐고. 아니 장사가 나쁘다, 반도체가 무조건 좋다 이런 건 아니면서도 너무 뜬금없이 이렇게 뚱 하고 뛰어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데. 진짜 이분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얘기해보고 싶지. 네. 너무 궁금한 왜 거야. 갑자기 반도체에서 음식 장사를 하려는 거지? 그리고 여자친구랑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분의 지금 최우선 목표인데, 네. 뭐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불행하다는 건 아니야. 경험담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행복해요. 저는 행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동생 중에 네. 그 친구도 이제 한국의 유명한 여행 회사의 일본 지점을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서 다니고 있다가 거기에서 여자친구를 만났죠. 당연히 일본인. 심지어 10살 연하였나? 그랬어요. 와. 엄청 좋아했지. 주변 애들도 오, 너 잘됐다 축하한다 이랬었고. 근데 결혼을 했었는데 실제로 결혼을 하고 애도 좀 빨리 생겼는데 지금 어떠냐 하면은 일단은 여자친구랑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 그 한국의 여행 회사는 때려쳤어요. 코로나 영향도 있긴 했죠. 그쵸. 근데 그 이전부터 좀 준비를 했어가지고 여자친구의 가업이 농사였단 말이에요. 네네. 걔네 아버지들부터. 네네. 나는 이제 농사를 짓겠습니다 형님 해가지고 회사 때려치고 농사를 배우러 갔어. 네. 해보니까 죽을 만큼 힘든 거야. 아무래도 힘들죠.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대. 군대는 비교도 안 되게 힘들었대. 진짜요? 심지어 그 동네가 또 시골이다 보니까 도쿄가 네네. 아니다 보니까 텃세가 좀 심하더래요. 네. 이제 농부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농번기쯤 되면 서로 같이 협력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쵸. 자기들만의 그 일본에 원래 있었던 농부들의 서클에 자기를 안 끼워주는 거야. 아무리 이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안의 세사위라고 하더라도 안 끼워주더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처음부터 나는 이제부터 이 땅 물려받고 여기에 대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알바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집 이제 논에 가가지고 저 일 좀 시켜주세요, 배우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시급받으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일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친구도 좀 결혼을 되게 서둘렀던 거지.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어린 아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았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되게 애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조금 성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뭔가 부부라는 게 공동적으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다못해 아주 극소적으로 보면은 집안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나눠서 해야 되는 거고. 그쵸. 뭐 누군가 돈 벌어오면 누군가는 집에서 이제 그만큼의 일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서로 간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가야 되는데. 맞아요. 와이프가 이때까지 뭐
되게 오냐오냐 자랐나 봐. 집에서 쉽게 말해가지고 전기밥솥 쓰는 법을 몰랐대요. 와우. 당연히 밥도 못 해주지. 어메이징하다. 그러고 나서 애가 태어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얘가 집에서 그런 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케어를 못 받으니까 네네. 가족에 대한 정을 못 쳐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고 오면 되게 힘든데 그냥 2층 집이래 가지고 네네. 2층에 자기방 가가지고 거기에서 게임한대. 가끔 지금 가다가 애랑 놀아주고. 애도 있는 거죠. 있어요. 근데 일단 몇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전기밥솥도 제대로 못 쓰는데 육아를 할 수가 있나? 나도 그게 좀 걱정이긴 해. 근데 본가 쪽이랑 네. 가까워가지고 장모님이 좀 많이 도와준다고 하시더라고. 일단 분리는 한 거구나. 아예 대릴 사이처럼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는 그렇죠. 건데 2층으로 나눠져 있고 2층이 자기 방이라서 네, 맞아요. 일 끝나면 거기 가가지고 게임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인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문화적인 부분도 좀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실히 파악을 해두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이런저런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랑은 살 수 있겠다 라는 게 파악이 된 상태에서 이 친구가 결혼을 했으면 지금처럼 되진 않았겠지.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일찍 해버렸기 때문에 그쵸. 나는 이 고민을 올려주신 이 분이 그래도 3년 동안 여자친구랑 만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은 끝이 나셨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또 여자친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안도 봐야 되고 같이 살아가야 될 일본에 대한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방금 그 형 후배 아는 사람. 내 다음에 그 친구랑 통화 한번 시켜줄까?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장난 아니야, 이게 진짜. 그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대더라? 일하다가 알게 됐어. 그 여행업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끌고 가가지고 뭐 안내도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근데 그러게 걔는 그 와이프는 일본 사람인데 어떻게 만났을까? 어쨌든 일하다가 만났다고는 들었어요. 그 형은 그 이제 여행사 쪽이랑 이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알게 된 거고. 나는 원래 이제 그 친구가 도쿄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네네. 그때 나랑 같은 곳에서 일을 했거든. 재밌네. 근데 이게 농사라서 더 심한 것 같긴 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 다른 데로 직장을 얻어서 거기서 일을 한다고 치면은 이만큼 텃세가 이거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적죠. 어차피 그 서사이어티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좀 더 고생을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쩔 수는 없죠. 뭐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선택엔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안타까워. 진짜.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제이쿤도 일단 이분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한마디 지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음식 장사 쉽게 보지 마라. 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쉽게 보는 것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음식 업쪽에서도 저희가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알바를 했었거든요. 21살부터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거의 홀 서빙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일을 해가지고요. 그래도 이것저것 해서 한 그래도 8년, 9년 그 정도 경험을 해봤는데 다 너무 치열하게 살아요, 되게. 음식 업종이라는 게. 단순하게 맛있는 거 잘 만든다고 되는 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 얼마만큼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매출이 오르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엄청 맛있는 걸 개발했다고 바로 매출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갈등하는 것도 많고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가게가 있었는데 저 거기서 일을 하면서 와 여긴 진짜 맛있다 그랬는데 망했어요. 그 가게가. 왜 망했죠? 그 가게가 일단 위치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홍보를 잘 못했어. 그러니까 이 가게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렇지. 암만 좋은 물건이 있어도 그걸 알려야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일을 그만두고 한 반년 지났나? 그거 망했어요. 너무 슬펐어. 너 설마 나올 때 뭐 빼돌려? 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알바에 대한 그게 좀 구리긴 했어.
알바를 좀 너무 잘 못했어. 예, 뭐 요는 그거죠. 이제 단순하게 뭐 자본이 있다 내지는 맛있는 걸 만들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서 음식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 노하우. 노하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게를 차리더라도 늦지 않다. 그쵸. 예, 라는 결론을 내면서 오늘의 일본 상담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요하다 우에노 하나가 현민 셰프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